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미술계열 대입 특강 강의를 맡은 강원진학지원센터 대입지원관 황지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술계열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미대 입시 준비 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미술계열 입시 준비가 어려운 이유가 참 많죠. 주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대는 대학 특성상 대학별로 학과 개설 현황에 따라 개설하고 있는 전공의 가지수와 학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명칭이 달라서 학생들이 어떤 특정 전공을 찾을 때 좀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 계열은 대교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입 전형 표준화 전형 방법수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독자적 기준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시기 상관없이 수시와 정시 상관없이 전형 요소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는 학생부다, 정시는 수능이다 라고 하는 일반 계열의 전형과 달리 실기, 비실기가 혼재되어 있고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반영하는 등 각 모집 시기와 상관이 없이 진행되므로 이런 부분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전공을 선택을 하고 실기고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대학별로 실기 유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하다, 자유롭다, 뒤섞여 있다, 다르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국은 미술계열 입시는 무척 복잡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비교적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술계열 입시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술계열 입시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술계열은 분야에 따라서 개설 학과와 전공이 무척 많습니다. 이 분류는 선생님이 이제 가장 크게 미술 이론과 순수 그리고 응용 쪽에서는 디자인과 만화 영상으로 전공을 분류해 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대학은 공예 디자인과, 공예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전공 명칭이 있는 게 바로 패션 분야입니다. 패션 디자인이 있기도 하고 섬유미술 패션이 있기도 하고 의상 디자인, 의류 디자인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학의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에 따라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대학에 진학을 할지 사전에 미리 찾아보고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술계열 입시의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미대 입시가 곧 실기준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대 입시를 하면 실기고사가 대표적인 유형이었지만 최근에는 실기 전형뿐만이 아닌 실기고사 없이 비실기로 이루어지는 전형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대를 진학한다고 해서 단순히 실기만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을 구분하는 것은 실기고사의 시행 여부를 이야기하는 걸로 비실기 전형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정식 전형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체능 계열 내에서 편의상 실기가 있는 전형이다, 없는 전형이다를 구분하기 위해 예체능 계열 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선생님도 오늘 설명을 하는 동안에 실기고사가 포함되지 않는 전형은 비실기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대 입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틀은 바로 실기입니다. 실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전형 요소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 혹은 활동 보고서, 포트폴리오, 면접, 논술, 적성, 실기대회 입상 실적, 수능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용 요소를 덧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실기가 있어도 이 전형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실기가 없이 이 전형 요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기고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전형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전형들이 생깁니다. 실기 위주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학생부 적성 전형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안에 적성고사를 치르는 전형을 의미를 하고요.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수능 위주 전형까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전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에서 어떤 전형을 운영을 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계열 모집 시기별, 전형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실기 위주가 가장 크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뒤로 종합, 교과, 논술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역시 실기 위주가 여전히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실기 위주가 75%, 수능이 25%니까 수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위주라는 말은 해당 전형 요소를 50% 이상 반영을 할 때 위주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수능 위주라고 해서 실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지만 실기를 40%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와 정시를 불문하고 가장 큰 비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여전히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그만큼 실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기고사가 각 대학별, 모집 단위별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 실기 유형을 미리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계열 전공별 실기고사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계열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기 유형도 여전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크게 전국적으로 디자인 계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많이 실시하는 유형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상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계열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실시되어 오던 실기고사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기초 디자인이 점차 확산되면서 발상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은 점차 줄어들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초 디자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 조형 능력이라든가 기초 실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디자인 계열에서도 소묘를 선택해서 실기고사 유형을 실기고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 유형 옆에 주요 실시 대학을 보시면 각 학교별로 어떤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학교별로 디자인 계열이라고 해서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해서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기고사 유형입니다. 주로 회화와 서양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물, 인물, 수채, 그리고 소묘 등도 마찬가지로 회화와 서양학과에서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 기본기를 중시하는 미대 실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동양학과와 한국학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정물과 인물 담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속과는 소조, 그리고 최근 만화와 애니메이션 실기 유형으로 주어진 문장과 단어로 연상되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상황을 표현하는 상황 표현, 그리고 칸 만화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기고사 유형을 선택할 때는 가급적 많은 대학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유형을 선택해야 나중에 지원할 때의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실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 요소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실기 이외에도 교과 그리고 종합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 최근 이런 비실기 전형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도 함께 준비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적 플러스 면접을 곁들여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대학에 따라서는 출결과 봉사를 정량화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대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반영 교과와 반영 방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학별로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필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반영하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 내신 관리를 하는 부분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능 최저 없이도 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또 많은 대학에서는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미술 계열의 비실기 전형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서류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전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1단계, 2단계, 다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추가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비실기 전형 자체가 전체 미술 계열에서 디자인 계열 위주로 운영되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 디자인 계열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순수 미술 쪽에서도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신설되거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류 평가의 자료로는 자기소개서, 활동 보고서 등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기 전형은 사실 대다수의 미술대학이 실행을 하는 거고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실기 유형은 다르나 실기 유형은 다르나 실기 고사와 플러스 되는 전형 요소들은 보통은 교과 그리고 또는 서류가 진행이 되고요. 또는 실기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도 진행이 되곤 합니다. 실기 100%로 선발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내신의 영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전형 유형이 심플한 편인데요. 여기에서는 전형 유형 명칭이 아닌 전형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전형은 바로 수능 100%, 즉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경우겠죠. 국민대를 비롯해서 덕성여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등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과 서류의 조합입니다. 사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그리고 실기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특별히 많지는 않으나 특별히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미술 계열을 비실기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정시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서 서류 40%가 들어가고 이 서류 평가는 수시 모집과 동일하게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플러스 실기 조합은 대다수의 미술대학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괄 합산 전형이 있고 단계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괄 합산 같은 경우에는 수능 30, 실기 70, 그래서 해당 점수를 각각 더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을 하는 거라면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일정 배수를 거르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를 치르는 방식, 이렇게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시 모집 수능 플러스 실기에서 단계별 전형을 진행할 경우에 보통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아예 실기보사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계열 전반적인 흐름은
실기를 반영함에 있어서 디자인 계열은 실기보다는 수능이, 순수미술은 수능보다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미술 계열의 이제 전형 조합이라든가 전형 방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요 대학의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기존의 디자인학부 공예와 디자인학부 디자인으로 명칭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학부가 아닌 공예과와 디자인과 학과 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 시기 및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사실 올해 디자인 계열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했던 디자인과와 공예과 학생들을 모두 정시 모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즉, 실기 전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디자인 계열에 한해서는 수시에는 없고 정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계열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 특히 서울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시에는 기회가 없고 정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원서 접수를 쓸 때 좀 고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 실기가 포함된 디자인과와 공예과는 수시 모집에서 1단계 통합실기평가 100으로 모집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고 이후에 서류와 면접을 치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시 모집에서는 1단계 수능 100%로 특정 배수를 걸러낼 거기 때문에 이것도 1차적인 통과 단계는 수능 성적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로 선발했던 디자인과는 변경 전에는 똑같이 통합실기평가 실기 30%가 들어갔는데요. 올해부터 실기 없이 비실기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도내 지역 학생들 경우에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균 선발에서 디자인과에서 실기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서울대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균의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지균 전형을 한번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세부 전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과별로 구분을 했고요. 동양화과, 서양화, 조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1단계 통합실기평가에서 100으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이제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최종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동양화와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제작한 작품 및 결과물을 디지털 파일로 15점 이내로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면 면접 시에 통합실기평가 내용과 더불어 이 포트폴리오 자료를 참고해서 면접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디자인과를 뽑기는 하나 실기가 포함되지 않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6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온전한 비실기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단계에서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에서 또 면접을 반영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전공보다는 이 디자인 실기 미포함 전형이 가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서울대가 정시에서 미술 계열을 선발하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부터 디자인과 공예과를 정시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2020년도 경쟁률은 전년도 경쟁률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도에는 수시에서 진행을 했고 1단계를 통합실기평가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78대 1, 72대 1 정도 되는데요. 이 비율이 이제 정시로 가면서는 경쟁률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올해 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중 가장 큰 거는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미술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홍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였는데 이제 변경 후에는 이게 등급 합이 9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능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완화됐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올해 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지원 자격 및 전경 방법에 대한 변경 예고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던 반면 내년부터는 지원 자격에 조건이 생겼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 23학년도에는 이제 미술에 관한 교과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술 중점학교나 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자격을 획득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홍익대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과목 선택 시에 미술에 관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형 방법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현재는 1단계에서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내신 성적에 좀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로 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서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단계에 교과 20 그리고 서류 80으로 일괄 합산해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릅니다. 세부 전형 계획을 보시면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있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세월 캠퍼스뿐만 아니라 세종 캠퍼스에도 미술 계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캠퍼스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술 계열의 규모가 큰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학과들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모집 인원을 통합해서 작성을 했지만 이 모집 인원은 각각 학부 또는 과로 선발하는 인원의 합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학과에서 몇 명을 뽑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울대와 비교했을 때 홍익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치르는 전형과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기 전형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반면 비실기 전형은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비실기 전형, 서류 평가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교내 활동이나 미술 관련 활동이 있다면 이런 낮은 경쟁률을 활용해서 비실기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단계에서 교과 100%로 모집 인원의 6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홍익대 자체 독자적인 양식과 그리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서류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최종 3단계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 100%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동일한 그 서류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올해 미술 계열의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은 대학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시 인원을 감소해서 그 인원을 정시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대에 가고 싶었던 친구가 있다면 이 모집 시기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단순히 이 모집 시기만 변경된 게 아니라 이게 전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는 수능에 부담 있는 친구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다시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수능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시에서는 실기 전형을 폐지하고 모두 예체능 서류 전형인 이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수시는 비실기, 정시는 실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로 지원을 하는 거고 실기를 준비한 친구들은 정시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실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일괄 합산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이 돼서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세부 전형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디자인학부, 조형예술학부, 그리고 섬유 패션학부 각각 모집 인원별로 이제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시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실기 전형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갖다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형이 변경된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 수시는 예체능 서류 전형, 즉 비실기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20이 추가돼서 최종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서류는 홍익대학교와 비슷하게 학생부, 그리고 활동 보고서, 그리고 추천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사 추천서는 올해까지만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지만 실기고사가 있는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실기 40%가 있습니다. 실기 비중이 다소 낮은 것처럼 보이나 결국 이 4배수 인원 내에 있는 수능 성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기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정시 모집으로 선발을 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이 정시 모집 위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수시에는 큰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일단 모집 단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초 디자인과 스토리보드로 구분을 해서 선발했던 영상영화학과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학과의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학생부를 함께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 이렇게 두 가지 전형 요소로 모든 전공이 일원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상디자인학과는 인문계와 예체능계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혹시 미리 실기고사를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수능 100% 전형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 역시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 중에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국민대 역시 미술 계열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비실기 전형으로 공간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는 미술학부 내에 있는 회학과에서만 17명을 선발을 합니다. 나머지 조형대학 15명은 특기자 전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시인 경우에도 다양한 전형 요소를 구조화한 전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능 100% 비실기 전형으로 공간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을 소수 선발하고 있으며 이제 실기가 포함되는 실기 전형들은 크게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조형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수능, 실기라는 전형 요소를 활용하긴 하지만 이걸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술학부는 이걸 일괄 합산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수능 100% 비실기 전형인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이 모두 반영됩니다. 즉 우리 미술계열 친구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수학 영역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내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만 진행하는 강릉 원주대입니다. 수시 모집 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분할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 수능 최저도 없고요. 종합은 이제 학생부 평가와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실기 100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으로도 트랙을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대학에 관심은 있었으나 실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에서 이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릉 원주대와 반대로 또 정시 모집만 하는 강원대가 있습니다. 강원대는 실기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이긴 하나 학생부도 함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을 둘 다 선발하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역시 다양한 전형을 치르는 대학인데요.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실기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 정시는 실기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의 비중이 90%입니다. 실기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따로 트랙을 나누어서 7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학생에게는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비실기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면접 20으로 디자인, 예술학부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좀 덜한 편이니까 관심 있었던 학생들은 이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기로 치루어지며 실기 55, 수능 45로 두 개의 비중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량화된 점수는 목표 대학을 갖다 가늠하고 실제로 합부를 좌우하는 건 실기라고 하죠. 그래서 실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술교육과에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술계열 입학 설명회나 대입 특강을 할 때 미술교육과는 잘 다루지 않는 편인데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미술교사가 꾸민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술교육과로 선발하는 대학이 총 7개 대학입니다. 지금 이름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미술교육과도 다른 미술계열 전형과 유사하게 전형이 치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술교육과라는 학과 특성상 교직 인적성이 인재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평가 시에 고려가 되기도 하니 전형 방식 중에 면접이 들어가거나 서류 평가가 진행되는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러한 교육 인적성 부분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수능 최저가 없고요. 큰 골격은 교과, 종합, 실기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주요 몇 개 대학의 입시 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개 대학만 살펴보았는데도 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형 유형도 많고 전형 방법도 제각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 다단한 미술계열 입시를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미대 입시 준비하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진로 설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미 가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히 결정이 되어 있고 전공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미 미대 입시는 중반 이상을 지난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 대학별로 또 모집 단위별로 전형 유형과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 달라서 이 전공 분야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미대 입시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친구들 중에서 아직 전공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조급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미대는 이 전공을 결정하는 시기보다도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2학년 때 진로를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전공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미술 계열에서 이 흥미와 적성이 중요한 이유는 실기고사 같은 미대 입시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학생들에게 일정 이상 수준의 그 미술 실기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은 상황에서 본인에게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선생님 저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타 전공, 타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선택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기 전형을 준비할 거라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비실기 전형을 준비한다면 네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인 친구랑 상담을 했는데요. 그럼 너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갈 거니? 생각해둔 학교가 있니? 라고 물었더니 저는 홍익대를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 자동차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은 조금 어려서 그런지 이런 전공에 대한 좀 정보가 부족하다. 선생님 설명을 드렸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학부 내에 산업 디자인 학과에 운송이 있단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막상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전공의 가지수와 실제 우리나라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가지수나 학과의 종류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가 된다면 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활용해서 미술 계열의 어떤 전공들, 어떤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검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미대 입시 준비하기 두 번째는 바로 전형 선택입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전형들이 있었죠.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 그 전형을 모두 다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해서 그거에 몰입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스텝 1에서 결정한 이 진로를 기반으로 선택한 전공 분야에서 시행하는 전형 방법이나 전형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기로도 많이 선발을 하지만 사실 비실기 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선발을 하고 있는 전공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전공 분야가 나는 매일매일 실기 연습만 했는데 알고 보니 비실기 전형이 상당히 많더라. 이러면 전형 방법이나 지원 전략을 뒤늦게 바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을 선택할 때는 아까 우리 흥미와 적성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했듯이 본인의 강점 전형 요소를 찾아서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기 능력이 뛰어나다면 실기 전형, 내가 내신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는 전형, 내가 학교에서 미술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나의 강점에 맞는 전형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전형 선택의 시기가 좀 다소 빨리 일찍 이루어진 친구들은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전형 선택을 비교적 좀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형까지 선택을 했다면 이제 선택해야 될 게 바로 목표 대학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면 목표 대학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전형이나 진로를 설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면 이제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전형 선택하고 그 다음 목표로 대학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앞서서 나의 강점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을 선별한 다음에 그 대학들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을 하면 학생부라든가 수능같이 정량화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할 때는 무조건 가고 싶은 최고의 하나의 대학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라는 거는 일단 수시에서도 6번의 기회가 있고 수시 모집이 안 되면 정시 모집까지 지원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모집 시기별로 대학을 미리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명하게 미대 입시 준비하기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결정한 목표 대학에 맞추어서 본인의 역량을 기르면 됩니다. 같은 전형,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전형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반영 방법, 반영 영역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 대학까지 설정을 해야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세부 역량들, 세부 능력들, 요구되는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그 전형 요소를 내가 유지하고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학생부를 많이 반영을 한다. 학생부 내에서도 국어와 영어가 필수다. 그렇다면 다른 교과보다도 국어와 영어 대신에 신경을 써야 한다든가 아니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수능에서 수학이 필수다. 그렇다면 수학 부분도 끝까지 놓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역량을 기르셔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미술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성적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실기 또는 활동 관리도 매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 관리, 시간 분배를 잘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전형 요소별로 준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기 유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 최근 평가 기준이라든가 중요시 여기는 대표적인 능력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현력, 구성력, 사고력, 관찰력, 창의력,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실제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도록 실기 연습을 계속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기보다도 이제 서류와 면접에서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연간 미술 계열 비실기 전형에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와 관련해서 성적과 활동의 균형이 중요하다. 성적이 낮았을 때 활동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런 서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단계별 전형도 있으니 성적과 활동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교내 활동이 중요합니까? 외부 활동이 중요합니까? 교과가 중요합니까? 비교과 활동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어떤 활동이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추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교외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 안에서 미술과 관련된 소양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과보다 교과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주로 비교과 활동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미술 관련 교과 활동이 가장 기본입니다. 학교에서 미술 관련 교과가 개설된 경우에는 그 수업 안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술 관련 교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교과 내에서 미술적 소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수행평가 방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미술적 역량,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학교 내에서 본인의 미술 활동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적 체육이용 활동이 아닌 정말 실제로 이 친구의 미술적 역량이 향상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활동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활동의 가지수보다는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류 전형에 지원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보고서라든가 미술활동보고서 같이 본인의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수행한 활동이나 작품들은 디지털 파일로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록을 남겨서 추후 대입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입니다. 면접은 물론 실기나 교과나 종합 모두 일정 부분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구술 면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미술적 기초 실기나 실기 능력이나 미술적 소양을 확인하는 구술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면접을 준비를 할 때 또 어떤 친구들은 일선 학원에 가서 준비를 한다거나 굉장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바로 교과서를 최대한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면접을 치를 때 그 미술적 소양을 확인하는 면접이 진행이 되죠. 그때 출제되는 미술 관련 문항들은 모두 교과서를 기본으로 출제하는 문항들입니다. 실제 그 문제 출제 위원님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다 가지고 들어가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파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작품들을 기본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평소 시간이 있다면 본인의 교과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작품들을 본인이 재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이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 관련 책, 미술 계열이라고 해서 미술 관련 책만을 읽거나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미술 관련 책을 기본으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독서를 해서 기본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갖춘다면 이 구술 면접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관찰력이 중요한 것처럼 이 면접 볼 때도 질문하는 문항이라든가 답변 내용을 듣다 보면 평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들을 내놓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또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라 하는 거는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진행하는 평가다 보니까 이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 그리는 걸 즐기고 미술을 잘하지만 만약에 이 소통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말하는 거에 조금 서툴다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선택한 모집 전형, 대학에 따라서 면접을 안 보면 괜찮지만 면접을 보는 경우라면 이러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까지 발걸음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